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지난 6월 30일 막을 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사실상 위협으로 명시하는 2022 전략개념이 채택됐는데요. 나토는 중국의 명시적인 야만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적시를 했죠. 그리고 또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 부문,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고 하며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전복하려고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을 추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바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미국, 유럽과 중국이 추구하는 디지털 사회, 과연 같은 목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일까요? 중국 당국은 인터넷, 빅데이터, 실물 경제를 융합하고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은 그 일환으로 지난달 23일 디지털 정부 건설 강화에 대한 지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 내에 있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디지털 정부로 진입하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추세에 제때 정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일들을 보면 디지털 독재가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참고로 해서 중국이 지향하는 디지털 정부의 방향과 그 미래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타파에서 지난 5월 29일 방송했던 중국 농촌은행 현금 인출 서비스 중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은 지난 4월부터 농촌은행 부실 대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허난성 농촌은행 4곳에서 총 25,593명의 고객 계좌가 동결됐고 피해 규모가 최소 20억 4,300만 위안, 하나로 약 3,9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황한 일부 예금주들은 대도시 지점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허난성 정저우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금주들이 정저우에 진입하자 건강코드가 갑자기 적색으로 바뀐 겁니다. HDC 코드 또는 건강 QR코드라고 불리는 건강코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치가 의무화된 스마트폰 앱입니다. 앱 설치 후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지방정부에서 적색, 노란색, 녹색 중 한 가지 색깔의 코드를 발급을 해주죠. 여기서 적색은 위험으로 전염병 확산 고위험군에 해당돼 14일간 격리되고 이동도 금지가 됩니다. 노란색은 주위로 7일간 격리되고 녹색은 건강한 상태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죠. 따라서 적색이나 노란색 코드를 받은 사람은 건강 코드가 녹색으로 변경돼야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정지호에 진입하자마자 건강 코드가 갑자기 적색으로 바뀐 예금주들이 정지호를 벗어나자마자 건강 코드가 다시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군가가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죠. 황당한 일을 당한 예금주들이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사실을 올리자 건강코드를 임의로 변경해 예금주들의 이동을 제한한 것 아니냐라며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지난달 22일 허난성 정저우의 공직자 사정기관인 기울감찰위원회는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적색코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농촌은행 예금주 중 1,317명이 적색코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446명은 정저우 주민이었고 나머지 871명은 다른 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 예금주 871명이 정저우에 진입했을 때 적색코드를 받아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라는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 당국이 건강코드 앱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상은 물론이고 위치 정보까지 연밀하게 추적하고 감시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민들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번같이 농촌은행 예금주를 특정해서 이들 집단이 일정 지역을 드나드는까지 추적하고 감시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마치 범죄인이 전자발찌를 찬 셈이라고 자조 섞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늘 해오던 변명인 장비 오작동, 기술적 문제 대신 이번에는 조직적 행위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관계자 실명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에포크타임스 중국 문제 전문가 왕허는 이번 사건으로 수천억 대 예금이 묶인 예금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달했다며 당국은 이전처럼 기술적 문제라는 핑계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진짜 몸통을 밝혀낸 것인지 아니면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술 혁신인 디지털 정부의 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장막 속으로 더 깊숙하게 숨었지만 국민들은 투명 인간에 가까울 정도로 속속들이 들여다보이는 정부의 비대칭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허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억제라는 반대할 수 없는 명분으로 도입된 건강 코드가 단 몇 명이 컴퓨터 조작만으로 수백 명의 자유를 손쉽게 박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허난성 적색 코드 사건이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현실은 조지 오웰이 1949년에 출간한 소설 1984에서 예측한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감시가 없는 곳이 없고 빅브러더는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은 첨단 과학과 팬데믹이 결합된 건강 코드로 모두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디지털 정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